자, 제가 안철수 씨 엊그제 좀 언급했더니만 또 안철수 지지층들이 뭐 저한테 당신은 뭐 안 비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당신은 뭐 완벽하냐, 이런 비판을 합니다. 자, 너는 비판만 하느냐? 평론가는 비판해야지요. 칭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한국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나름 계몽가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안 하지만은 그야말로 이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계몽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 정치 전반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요. 그러면 누구는 비판하고 누구는 비판하지 않고 좌파만 비판하고 보수의 잘못에 대해서 침묵합니까? 저는 오늘날 사회 꼬라지가 이렇게 된 데는 한국 사회의 친북 좌파들이 1차적 원인이지만은 한국 사회에 이 보수들의 큰 잘못도 있다. 저는 그 책임도 적지 않다 보고요. 특히 중도를 표방하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정치판을 넘나든 사람들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새로워진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가치로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했지만 황골탈퇴해서 시대적 가치를 차용하겠다. 이걸 밀고 가다가 실패하면 정치 그만두겠다라는 정도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이렇게 드러내고 구시대의 막내로서 새로운 보수의 시대에 문을 열어 제끼는 용기 있는 사람이 보수 진영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지 않고 했던 대로의 행태에 그대로 빠져서 이렇게 허구한 똑같은 소리를 하거나 또 허구한 이 정치 저 정치에 붙어서 챙길 거 다 챙기고 해먹을 거 다 해먹어 놓고 또 자기는 마치 공정한 합리적 보수인 양, 개혁 보수인 양 위장을 하면서 또 전체 보수들 다 모여서 새로운 어떤 틀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일 혐오스럽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무슨 옛날에 보면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보수, 따뜻한 보수 이러면서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안에 아침마다 밥을 먹는 젊은 의원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다 어디 가서 뭐 합니까? 그들이 주장했던 따뜻한 보수나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보수가 지금 뭐가 하나 된 게 있습니까? 한국당 안에 뭘 실천한 게 있습니까? 지 처지가 좀 곤란하면 정치판에 설 빠져 있다가 아니면 무소속으로 설 갔다가 또 세월 지나서 좀 아쉽겠다 싶으면 설 끼워 놓고 돈이 있으니까 그 짓은 할 수 있죠. 먹고 사는 게 급하면 일반 국민들처럼 밀려나면 끝이지요. 근데 그들은 짱박아 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좋게 보고 평가를 해야 됩니까? 속도내는 야권 통합이라는데 아니 흙탕물에다가 더 연한 물 진한 물을 섞어서 만들어 본들 그게 흙탕물이 아닙니까? 마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당신들끼리 모여서 여과기를 만들어서 여과기를 통해서 흙탕물의 색깔을 옅게 만들어야지 흙탕물끼리 네가 더 껍네 나는 좀 덜 껍네 하면서 섞는다고 그 섞어 놓으면 색깔이 얼마나 옅어지냐 하는 겁니다. 그 여과기가 뭐냐? 보수의 새로운 가치가 여과기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당 의원들 입에서 야권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황교안이가 헤맬수록 그런 거죠. 자, 황교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한 칼럼에 보면 동아일보입니다. 황교안이 생각만큼 잘 안 되는 이유 하면서 글을 썼는데요.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 주변 인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하고 한숨만 들리게 말이 없기에 전화 끊은 줄 알았더니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이래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어렵네요. 언젠가는 잘 되겠죠. 그렇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 주변에 황교안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한국당 사람들입니다. 자, 저거들끼리 지금 해서 걱정이 많아서 밖에서 하나 데려왔으면 걱정이 없는 사람을 데려와야지요. 저거들끼리도 걱정이 많은데 데리고 온 사람이 더 걱정이 많습니다. 뭐 하려고 거짓거리를 합니까? 그냥 저거들끼리 모여서 우리의 문제가 뭔가를 논의하고는
그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게 낫지요. 자, 황을 걱정하는 사람은 그의 정치적 감수성 컨텐츠 문제를, 부족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년에게 아들 취업 스토리 이야기한 거나 엉덩이 춤이나 다 그런 게 그건데 6개월이 지났는데 정치적 상품이 하나도 없다. 자, 근데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황교안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감수성이 없다, 컨텐츠 부족이다라고 나오는 게 이게 정말 문제의 핵심이냐, 이것만 고치면 걱정이 사라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 도그마에 갇혀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당에 지금 이해창, 이명박, 박근혜까지 다 감수성에서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좌파들이 SNS에서 날아다닐 때 보수 세력 중에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가지고 정치인을 이야기하면 지금 DJ, JP, YS 이후에 컨텐츠가 있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스토리텔링도 없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보수 세력만의 별도의 메시지가 없다. 내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수의 새로운 가치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황이 최근에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문 정권의 이슈에 대한 리액션이지 그만의 메시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가 다 정권이 잘못한다고 공격하는 메시지지 그걸 제대로 공격도 안 하지만요. 그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특히 쉽게 출세하면서 이렇게 기득권에 기대어 성진 가도를 달려온 사람한테는 더더욱이 바뀌지 않는 체질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당 주변에서 보이는 모든 칼라들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한테 이런 걸 토로하는 한국당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누구 하나도 창조적 파괴를 통해 내 정치적 수명을 끝내더라도 여기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보수에서 원탁 회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박형준인데 통합과 혁신준비위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토론회도 하고 이러면서 보수의 대통합을 갖다가 주도해서 중도 보수 등을 총망라한다는데 그래봤자 안철수, 유승민이 뭐 원희룡이, 남경필이, 오세훈이 뭐 있는 사람 또 보태고 또 보태서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강성거구라서 또 이런 데서 배제한다는 겁니다. 태형적으로요. 제가 볼 때 참 색깔이 가관이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그러면 수국 꼴통이 아니냐.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겠죠. 제 시각에서 보면 저 사람들도 수국 꼴통, 겁많은 수국 꼴통이다. 그래서 누가 누구하고 색깔을 따질 겨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깜빵을 가고 오랫동안 있어도 정치를 한번 그만두는 사람이 없는 게 저 형태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상당수는 책임을 이렇게 자처하면서 정계 은퇴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덕을 볼 때는 좋았고 이제는 모르는 척 하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겠죠. 자, 안철수를 거론하는데 안철수 쪽의 사람들은 등판론을 일축하고 가상 복귀설을 멈춰달라고 안철수, 측근, 김도식, 김철근 등이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준비되고 국민 부름이 있을 때 복귀하겠다고 안철수 조기 등판론에 대해 진화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요. 김도식 안철수 비서실장은 안에 가상 복귀설을 만들고 정치권에 계속 기웃대는 이미지를 멈춰달라. 그러면서 안 지지자 모임인 미래광장에
이런 내용의 글을 썼다는 겁니다.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정치 노객의 발언, 제 세력들의 정치적 노림수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 복귀 주장을 일부 언론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안의 어중과 무관하게 3월, 6월, 9월 복귀설을 계속 쏟아내다가 아니면 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박지원이나 바른미래당 등을 비판했습니다. 아니 유럽으로 간 지가 1년이 됐고 독일 미넨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유럽 여러 나라 선진 혁신 사례를 벤처마킹하기 위해 땀 흘리고 있다. 돈이 많아서 좋겠습니다. 저도 돈 많고 걱정거리 별로 없고 이러면 이런 데 가서 연구소 쭉 돌아다니면서 학업만 하고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는 1년 전 성찰과 체험의 시간을 갖겠다고 한 뒤 국민에게 받은 사랑을 갖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무엇이 옳은 방법인지 힘쓰고 있다. 그런데 본인의 쓰임새에 대한 국민의 부름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이 역할을 줄 때 한다. 자, 복잡한 말이지만 국민이 뭐 알아서 안철수가 그립다, 안철수가 있어야 정치 산다 그러겠습니까?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래 보겠죠. 김철근 바른미래당 전 대변인도 척근인데요. 아니 빨리 오기 쉽지 않다. 어느 정도 준비와 상황이 맞아 떨어졌을 때 오겠다. 바른미래당, 한국당 등에서 원하는 소리는 많지만 9월 추석 전에 오기는 어려울 거다. 자, 이럽니다. 자, 안은 그러면 언제 오느냐? 제가 봤을 때 안철수는 총선 전에 오면 무조건 손해지요. 왜 손해냐? 안철수가 총선 전에 와서 어디에 붙은들 한국당이나 지금 현재의 한국당이 안철수에게 뭐 유력 대선 후보 자리를 주겠습니까? 그리고 총선에 이기기가 지금 쉽습니까? 현 상황으로는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안철수가 아니라 안철수 할아버지가 와도 어려울 겁니다. 자, 이러니까 괜히 와서 뛰고 총선 결과도 안 좋으면 그걸로 끝이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총선 때는 그냥 건너뛰어야죠. 어차피 이 총선이 자기가 당을 만드는 그런 정당의 총선도 아닌데 아니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아는 총선이 끝나면 총선에서 지면 황이 물러날 거 아닙니까? 100% 물러나지요. 나경원도 물러나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갈 곳이 없게 됐을 때 그때쯤 못 이기는 척하고 무혈로 한국당을 접수하겠다.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좀 있다가 서울 와서 한국당의 후보로 올라타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안이 등장해서 황을 도와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자, 유승민이 문제도 좀 그렇습니다. 유승민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몸값이 올라간다 보겠지요. 왜? 한국당의 색깔이 수국 꼴통처럼 박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유승민이 빨리 한국당에 가게 되면 이제 서울 출마하라 해서 서울 저 강북이나 유승민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연히 당에 이미지 보태주고 자기는 선거 떨어지는 것보다는 여차하면 최악의 경우에 무소속으로라도 지난번에도 무소속으로 됐으니까 대구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한국당에 가서 서울에 출마하라. 자기 함정을 파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당이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유승민이 대구 지구당 보장이 이렇게 되면서 무조건 대구에 출마해달라. 이 이전에 유승민이 올 가능성이 별로 없지요. 또 유승민의 가치는 황이 제거되었을 때 자기 가치가 있다고 볼 겁니다. 지금 한국당에 들어가봤자 황 밑에서 유승민이 설 공간은 없다고 보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한다면 지금 혁신과 통합이니 중도니 보수니 아우른다는 박영준이 생각이 원탁회의가 얼마나 웃긴 거며, 하나 이제 묻고 싶은 거는 박영준이 원탁회의를 언급할 만큼의 권위나 가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 또한 보수의 붕괴에 책임이 있는 이명박의 가신이었을 뿐입니다. 무슨, 그러고는 TV 나와서 적당히 그냥 이쪽 저쪽 이야기한 사람이 무슨 지금 보수의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고 무슨 원탁회의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진짜 보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보수는요, 가치 혁신을 통해서 바뀌어야 된다. 자, 가치 혁신하려면 서포 15조 빠졌어요. 그러면 정말로 혁신이 되는가 안 되는가 보여줄게요. 자, 못 받겠죠. 아마 죽을 지경이 돼도 못 받을 겁니다. 저도 쉽게 받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돼야 되나? 거의 붕괴되어서 죽기 직전에 가서야 사는 방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내년 총선은 이기기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보고 무슨 보수 집회에 나와서 힘을 보태달라 누가 그랬더만요. 그 사람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저한테 전화해서 서포 15조 지지한다. 사인하겠다. 만세 3번 부르겠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그 사람은 전혀 그러지 않고 자기의 입장을 위해서 저를 갖다가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데, 제가 뭘 하고 가치에 대한 동감 없이 그런 데 끼어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회 같은데 제가 주도하는데 아니면 안 나갑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서로 뭉치자. 이거 곤란하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누군가는 옳은 말을 하고 새로운 가치 기치를 들으라고 그 가치를 이야기해야죠. 그러지 않는 한은 뭉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기 바랍니다.